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3층에 사는 김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실 계세요? 저희 옆집 할머니 말인데요. 며칠째 불빛이 안 보여요. 평소엔 저녁만 되면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3일째 깜깜해요. 관리실 직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어디 나가셨거나 일찍 주무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씨 부인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문도 꽁꽁 닫혀 있고 베란다에 널어놓으신 빨래도 그대로예요. 비가 와도 걷어들이지 않으셔서 다 젖어 있어요. 80대 후반의 박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오셨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작은 아들만 서울에 있지만 그마저도 일산에 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김씨 부인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신문을 가져가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분이 갑자기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께 연락은 해보셨나요? 그 관리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집 전화로도 해보고 휴대폰으로도 해봤는데 계속 안 받으셔요. 평소에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금방 받으시는 분인데.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그것은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김씨 부인처럼 이웃의 안부를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일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 한켠으로는 별일 아닐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저녁 시간이라 요리하는 소리, TV 소리 등이 들렸지만 박 할머니 집만큼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응답이 없었고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관리실 직원의 뇌리에 스쳤던 것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고독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을 기억했습니다. 설마 박 할머니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일단 다시 내려가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 할머니 집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이상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박 할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계속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로 향하는 김씨 부인의 발걸음에는 어제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침 일찍 관리실을 찾은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밤새 걱정으로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관리실 직원 역시 박 할머니 집이 신경 쓰여 일찍 출근해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도 할머니 집에 불이 한 번도 안 켜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문 앞에 신문이 쌓여 있잖아요. 김씨 부인의 말에 관리실 직원도 3층 복도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어제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복도 전체에 묘한 냄새가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물이 상한 듯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박 할머니 집 문 앞에는 정말로 신문이 3일치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병도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택배 상자 하나도 며칠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계시는 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관리실 직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파트 관리 일을 해오면서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문 앞에 신문과 우유가 쌓이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대략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말하자 김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실에는 입주자들의 비상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박 할머니의 비상 연락처로 등록된 번호는 작은아들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혹시 3층에 거주하시는 박 할머니의 아드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이라도. 목소리에서 즉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관리실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어머님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어머님과 통화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아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한번 전화드렸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관리실 직원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집에 불이 켜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문 앞에 신문과 우유가 쌓여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까지. 지금 즉시 가보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김 씨 부인은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박 할머니 집 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냄새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30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는 동안 온갖 안 좋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열쇠는 가지고 계시나요? 그 관리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지 10분이 지나도록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관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112에 신고한 지 15분 만에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3층으로 올라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독거노인의 고독사 신고가 부쩍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매번 그 현장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119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경찰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할머니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요.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관과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할머니, 박 할머니,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으, 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아계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방관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냄새가 더 심해졌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박 할머니의 생명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져 있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응급구조사가 박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체온도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증상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쓰러져 계셨나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지만 박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의 상황을 보니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오다가 쓰러진 것 같았고 그 상태로 며칠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라 있었고 차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병원에 가면 다 나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에 박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의 작은 신호들을 놓쳤을까? 응급실에 도착한 박 할머니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의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해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박 할머니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보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어머니와의 연락이 의무적인 안부 인사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을까요?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외롭지 않다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일산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였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였는데 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 아이들 때문이라는 핑계, 회사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으면서 아들은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갑자기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는데 혼자 남겨진 후로는 점점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은 어머니 곁에 더 자주 가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살 것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딸은 미국에서 생활하느라 자주 연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인 자신만이 그나마 가끔 안부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화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몇 번인가 작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실 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하실 때, 너희들이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 그때마다 아들은 곧 찾아뵐게요. 몸 건강히 계세요라는 말로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의 근황을 듣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어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에 쫓겨 어머니의 그런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 속에는 사실 도와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더 자주 찾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80대 후반의 나이에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간단한 집안일도 버거워지고 외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과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뿐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요? 특히 밤 시간이 되면 어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서럽게 느껴졌을 것이고 잠들기 전에는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걱정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링거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또다시 나온 것은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그 상태로 3일 동안을 바닥에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고령의 환자에게 3일간의 탈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아들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괜찮으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박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외로웠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웠어. 이번에는 괜찮다는 말 대신 진심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도 바쁘고 각자 살기도 힘들 텐데 내가 짐이 될까봐. 어머니의 말에서 그동안 혼자 참아오신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 오셨던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무서웠다.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씩 지나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서러워질 때가 많았다고, 아픈 곳이 있어도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참았다고, 가끔은 전화기를 들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다시 내려놓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걸 너희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이제는 말할게. 이번 일로 깨달았어. 괜찮다고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하고.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에 있는 큰형과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일과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큰형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나도 당장 올라가겠다. 미국에 있는 누나는 즉시 항공편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큰형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진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바쁜 걸 아는데.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고,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괜찮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혼자 사시는 고령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 복지과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받은 것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였습니다. 어르신 댁에 안전 센서를 설치해드리고 하루 종일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복지과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주 2회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생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알림 서비스였습니다. 목에 걸거나 팔목에 차는 형태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서비스를 미리 알고 신청했다면 아들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즉시 이런 서비스들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서비스는 말벗 전화 서비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정기적인 소통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일상생활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냉장고 사용 패턴, 전기 사용량 등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들의 관심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박 할머니를 구해낸 것도 결국은 옆집 김씨 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 때문이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웃 돌봄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복지과에서 나온 후 아들은 박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오늘 알아본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이런 서비스들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찾아뵐게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무엇보다 너희들이 자주 와주는 게 제일 좋겠어. 그날 저녁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박 할머니 안부를 궁금해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즉시 김씨 부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고 며칠 더 입원하신 후에 퇴원하실 예정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퇴원하시면 제가 자주 안부 여쭐게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은 이웃들이 더 신경 써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김씨 부인처럼 관심을 가져야겠다고요. 나중에 자신이 늙었을 때도 이런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웃의 관심, 사회적 지원 시스템,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박 할머니가 퇴원한 날, 세 남매는 모두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딸도 급히 항공편을 잡고 나라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 중 누군가와 함께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산 곳이고 추억이 많은 곳이야. 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번 일이 다시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도우미분을 모시거나 케어 서비스를 받으셔야 해요. 작은 아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 집에서 지내시되 매일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최소 2번은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웃인 김씨 부인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괜찮다고만 하지 마세요. 아픈 곳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을 더 걱정시키는 일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었지만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 오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건강하실 거라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라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어머니는 더욱 빨리 늙어가시는 건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딸이 맞장구 쳤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할게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아들은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쓰러져서 혼자 계실 때. 무서웠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다행히 김씨 부인이 관심을 가져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많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후회와 다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다른 가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둔 모든 가족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관심과 방문 횟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 2회씩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매일 안부 전화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생활관리사 서비스도 신청해서 매일 오전에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응급알림 시스템도 설치되어 어머니는 항상 목에 응급 버튼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많이 안심이 되네요. 김씨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부인도 약속한 대로 자주 안부를 여쭈어 주셨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웃의 이런 관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 외로우시면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모든 것을 감추려 하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 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하시며 참으셨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일은 아파트 단지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리실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게 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옆집 할아버지 안부를 더 자주 여쭈어 봐야겠어요. 다른 층에 사는 주민이 김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별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면서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세 남매도 각자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도 매주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를 뵈었고 미국에 있는 딸은 화상통화를 자주 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주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뵈곤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의 근황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자주 뵈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작은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단순히 어머니의 안전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족이 진정으로 가족다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쓰러졌던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있었기에 너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웃과도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후회가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둔 가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독거노인 돌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 저는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도와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괜찮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아들은 여러 곳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심지어 회사에서도 가족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당장 안부 전화 한 통화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작은 아들의 이런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 씨 부인도 이런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제안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돌봄 담당자를 정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돌보는 것은 내일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김 씨 부인의 말에 주민들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인사도 잘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돕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박 할머니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무서운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지원이 함께 있다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따뜻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1년 후 박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단지는 이웃 돌봄 우수 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이웃 돌봄 활동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박 할머니와 김 씨 부인, 그리고 작은 아들이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것입니다. 김 씨 부인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 제가 쓰러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저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었거든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결국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관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는 자식들이 있고, 안부를 챙겨주는 이웃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도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웃 김씨 부인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작은 관찰,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관리실에 신고한 용기. 그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했고 한 가족을 변화시켰으며 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